안녕하세요. 건행TV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영양 성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영양분들이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겠지만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체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몸은 뼈, 근육, 피부, 장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인체 부위가 바로 이 근육인 것이죠. 근육은 단백질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 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근육이 많은 사람은 단백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근육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근육량이 감소하는 증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헬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근손실입니다. 이 근손실을 막고 근육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근육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만 하는데요. 이 근손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감소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거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 코드로 등재했습니다. 즉, 근육이 빠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아닌 공식적인 질병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근감소증 외묘기.5 진단명으로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질병으로 분류가 된 것일까요? 근육이 감소하면 근력 약화, 신체 활동 저하 등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삶의 질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30대를 시작으로 40대, 50대를 지나면서 근감소증이 더욱 심해지고 70대가 되어서는 근육의 70%가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은 인체를 보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면 인체에 해가 되는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근육의 양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근육 관리를 잘할수록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감소하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명쾌하게 알려드리려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과 운동으로 근육을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할 때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라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단백질 섭취는 운동 여부에 상관없이 평소 식단에서 항상 일정 섭취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근육을 이루는 가장 큰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식사를 할 때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하루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일일 성인 기준 단백질 섭취 권로량은 몸무게 1kg 당 1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50kg의 경우 일일 단백질 적정 섭취량은 50g이며 몸무게가 70kg의 경우 단백질 70g이 적정 섭취량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는 검은 콩, 두부, 계란, 브로콜리, 시금치,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건강 관리를 위해 고단백 식단을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고단백 음식을 수시로 챙겨 먹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사로는 탄수화물 식단이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포기하고 근감소증을 겪어야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 단백질 음식을 챙겨 먹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중에는 다양한 단백질 보충 제품들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무엇이냐고요? 단백질 보충제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인 콩, 계란, 우유, 소고기 등에서 단백질 성분만 추출하여 가루 형식의 파우더나 음료 또는 여러 타입의 식품으로 만든 보조식품입니다. 이 중 우유를 원료로 한 단백질 보충제가 가장 일반적이며 이를 유청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단백질 보조식품들을 일정하게 섭취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고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 방지에 도움이 되는 유청 단백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유를 끓여서 추출한 단백질인데요. 끓일 때 생기는 하얀 막을 유청이라고 하고 이 유청에서 단백질 성분만 뽑은 것이 바로 유청 단백질입니다. 우유를 가열하면 영양분이 모두 사라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영양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청 단백질은 어떤 점이 좋다는 걸까요? 유청 단백질은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소화가 매우 빠릅니다. 콩과 육류의 단백질은 흡수까지 약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데 반해 유청 단백질은 물에 태워서 먹으면 약 1~2시간이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유청 단백질은 일반 단백질보다 양질의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근육 생성을 도와주는 유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걱정되는 노년층에서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꼭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필수적인 식품으로 자리를 잡고 섭취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겪고 있는 유당불내증.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유당불내증은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대사 질환인데요. 한국인의 80% 이상이 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생산 과정에서 유당이 걸러지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감소증 방지를 위한 이유 외에도 유청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과다한 업무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직장인들의 경우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탄수화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뇌의 기민성이 떨어지는데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당한 포만감을 줘서 더욱 집중력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로 회복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프로틴, 즉 단백질은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자주 작은 질병들에 걸린다면 단백질은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분 중 하나입니다. 유청 단백질 속에는 신체를 구성하는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 피부 조직, 손톱, 탈모 예방 등의 다양한 이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로는 다이어트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회식 문화로 직장인들의 경우 운동이 부족하고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40대에서 50대까지 성인병 사망률도 아주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년층들도 건강관리를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적은 양의 식사나 원푸드 다이어트 방법으로 살을 빼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굶어서 살을 빼는 경우나 원푸드 다이어트로 살을 뺄 경우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근육에서 영양분을 뽑아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 방법은 근육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병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이 감소하거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칼로리 식단과 함께
요청 단백질을 수시로 섭취를 하게 되면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청 단백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요청 단백질 제품은 모두 우유에서 나온 것으로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고 모두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요청 단백질은 WPC, WPI, WPH, WPIH 총 4가지 종류로 자신에게 가장 맞는 종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4가지 요청 단백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WPC, 농축 요청 단백질. 농축 요청 단백질은 단백질이 아닌 성분만을 단순히 제거하여 비교적 콜레스테롤, 지방, 유당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기 때문에 많은 유당을 섭취할 경우 배탈, 배속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런 유당을 분해하기 위해 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를 잘 소화하는 분들이나 체중 감량이 필요 없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시는 경우에 좋은 단백질입니다. 2. WPI, 분리요청 단백질. 여러 번의 여과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성분으로 유당, 지방, 콜레스테롤이 10% 이하로 거의 모두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원하거나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장이 약한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WPH, 가수분해 요청 단백질.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WPC, 농축 요청 단백질을 다시 가수분해하여 만든 것으로 지방, 콜레스테롤, 유당의 함유가 높습니다. 체내 흡수가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어 일반인들보다는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께 권장하는 프로틴의 종류입니다. 4. WPIH, 가수분해 분리 요청 단백질. 유당도 줄이고 잘게 부셔서 프로틴 중에서 가장 소화가 빠르고 흡수도 높은 고가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제품 중 가장 뛰어난 효과를 가졌지만 가격이 아주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나 바디빌더처럼 고함량의 단백질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하는 단백질입니다. 총 4가지 종류의 요청 단백질을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단백질마다 기능과 장단점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우유를 잘 소화하고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WPC, 농축 요청 단백질이 좋고 우유 소화가 어렵고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WPI, 분리 요청 단백질이 좋습니다. 운동을 오래 하신 분에게는 WPH, 가수분해 요청 단백질을 드시고 우유 소화가 어렵고 고함량의 단백질을 선호하시면 WPIH, 가수분해 분리 요청 단백질이 적합합니다. 각 타입별의 단백질을 잘 선택하셔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근감소증을 방지하기 위한 요청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백질은 인체의 필수 성분으로 꾸준히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식단과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요청 단백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음에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권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